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활한 우주, 셀 수 없이 많은 별과 은하가 존재하는 이 거대한 공간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늘을 올려다보면 무한히 펼쳐진 듯한 우주가 있지만 과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이론으로 빅뱅 이론을 제시합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가 약 138억 년 전 단 하나의 특리점에서 시작되었다는 이론이죠. 상상을 초월할 만큼 뜨겁고 밀도가 무한한 하나의 점에서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며 시간이 시작되고 공간이 생겨나고 결국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빅뱅 이전에는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빅뱅이 일어나면서 처음으로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고 공간이 확장되었으며 결국 오늘날의 우주가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과연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우주가 빅뱅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무엇이 존재했을까? 라는 질문은 훨씬 더 어렵고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우주가 빅뱅과 함께 생겨났다면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무언가가 존재했을까요? 빅뱅 이전에도 또 다른 우주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어떤 이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이전에 또 다른 우주가 존재했다고 주장하고, 어떤 이론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조차 거대한 시뮬레이션의 일부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과학자들은 아예 빅뱅 이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빅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빅뱅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고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 이론을 증명했는지 알아본다면 우주의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약 138억 년 전 하나의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빅뱅 이론의 핵심 개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별, 행성, 은하, 그리고 시간과 공간조차 모두 하나의 작은 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 작은 점을 특리점이라고 부릅니다. 특리점은 무한히 작은 크기의 무한한 밀도와 에너지를 가진 상태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조차 적용되지 않는 극한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특리점이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공간과 시간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빅뱅입니다. 그렇다면 빅뱅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요? 1929년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우주의 근본적인 성질을 밝히는 중요한 발견을 합니다. 그는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은하들을 관측하며 대부분의 은하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를 적색편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빛은 파장이 길어질수록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우리가 멀어지는 물체를 관측할 때 그 빛이 붉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허블은 여러 은하에서 이 적색 편의를 확인했고, 은하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마치 풍선에 점을 찍고 불어넣었을 때 점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은하들이 멀어진다는 것은 곧 우주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현재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을 것이라는 논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이 하나의 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것이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팽창만으로는 빅뱅 이론을 완벽히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빅뱅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1965년 물리학자 아르노 펜지아스와 로버트 윌슨은 우연히 정체불명의 마이크로파 신호를 감지합니다. 그들은 이 신호가 어디에서 오는지 조사했지만 지구 내부의 전파 방해나 은하계의 방사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 신호는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감지되고 있었고, 이는 바로 빅뱅 직후 안겨진 열복사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릅니다. 빅뱅이 발생한 직후 우주는 엄청나게 뜨거웠고 빛조차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가 식고 팽창하면서 처음 방출된 빛이 우주 공간에 남겨지게 되었죠. 이 빛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감지할 수 있는 CMB입니다. CMB의 존재는 빅뱅 이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로 여겨지며,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빅뱅 이후 우주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빅뱅 이론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우주의 팽창과 우주 배경 복사 같은 강력한 증거들에 의해 지지되는 과학적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빅뱅 이후 우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음으로 빅뱅 직후 우주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1초 동안 벌어진 엄청난 변화. 이 시기를 플랑크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주는 극도로 뜨겁고 작은 상태였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조차 적용되지 않는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이후 우주가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를 급팽창이라고 합니다. 이 짧은 순간 동안 우주는 순식간에 수십 배, 수백 배 이상 커졌습니다. 마치 작은 점이 순간적으로 거대한 크기로 확장된 것과 같습니다. 급팽창이 끝난 후 우주는 더 이상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로 변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는 기본 입자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주에는 쿼크와 전자 같은 기본 입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아직 원자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입자들은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원자의 형성과 최초의 빛, 빅뱅 후 1초. 이제 우주가 조금씩 식어가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 원자핵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유로운 전자들이 많아서 빛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빅뱅 후 약 3분, 우주의 온도가 충분히 낮아지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을 핵합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자들이 원자핵과 결합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우주는 마치 짙은 안개에 뒤덮인 것처럼 빛이 이동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빅뱅 후 약 38만 년, 드디어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주가 충분히 식으면서 전자들이 원자핵과 결합해 수소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이를 재결합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순간 우주는 처음으로 투명해졌습니다. 자유롭게 떠다니던 빛이 더 이상 전자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직진할 수 있게 되었죠. 이때 방출된 빛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로 오늘날에도 우주 전체에서 감지할 수 있는 중요한 흔적입니다. 은하와 별의 탄생, 빅뱅 후 수억 년. 이제 우주는 가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별이나 은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중력에 의해 가스들이 뭉쳐 거대한 덩어리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빅뱅 후 약 5억 년, 최초의 별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별들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우주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빅뱅 후 10억 년, 여러 개의 별들이 모여 은하를 형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은하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빅뱅 이후 우주는 이렇게 변했다. 빅뱅 직후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 급팽창. 순식간에 엄청난 속도로 우주가 팽창, 기본 입자의 탄생, 쿼크,
전자 등 기본적인 입자들이 생성, 원자핵 형성,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 수소, 헬륨 원자핵 생성, 우주 배경 복사, 우주가 투명해지면서 최초의 빛이 방출됨. 첫 번째 별과 은하의 탄생. 가스들이 중력에 의해 뭉쳐 거대한 천체 형성. 이 과정을 통해 우주는 처음의 혼돈 상태에서 점점 질서를 찾아가며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주의 진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미스터리를 밝혀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주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까요? 자, 빅뱅 이후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주의 운명에 대한 대표적인 세 가지 시나리오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빅 크런치.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지만 만약 중력이 이 팽창을 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과학자들이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결국 중력에 의해 멈추고 다시 수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빅크런치 이론입니다. 우주가 다시 수축하기 시작하면 은하와 별들은 점점 가까워지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붕괴하게 됩니다. 마치 되감기는 영화처럼 우주가 거꾸로 빅뱅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주는 다시 특리점 상태가 되고 또 다른 빅뱅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즉, 우주는 한 번 시작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히 반복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주의 팽창 속도는 느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빅크런치보다는 다른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 빅립. 과학자들은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미지의 힘을 암흑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이 암흑 에너지가 점점 강해진다면 결국 중력조차 이를 막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그 다음에는 은하 내부의 별들도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태양계 같은 행성계도 붕괴하고 마지막에는 원자까지도 찢어져서 더 이상 물질이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빅립 이론, 즉 대붕괴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우주는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다가 결국 모든 것이 소멸하는 미래를 맞이할 겁니다. 과연 우리는 빅립을 피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시나리오 빅프리즈. 현재 가장 유력한 가설은 바로 빅프리즈, 즉 대냉각 시나리오입니다. 우주의 팽창이 계속되면 은하들은 점점 멀어지고 결국에는 모든 별들이 연료를 다 써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주는 더 이상 새로운 별을 만들지 못하는 차갑고 어두운 공간이 되어버리겠죠. 수십억 년 후 마지막 별이 빛을 잃고 블랙홀조차 증발하면 우주는 완전히 정지한 상태가 됩니다. 이곳엔 빛도, 열도, 생명도 없는 끝없는 암흑과 공허만 남게 되겠죠. 이게 바로 빅프리즈 이론, 즉 열적 죽음이라고도 불리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미래는 현재까지의 연구로 보면 암흑 에너지의 영향 때문에 빅크런치보다는 빅프리즈나 빅립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주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죠. 혹시 암흑 에너지가 변한다면,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물리 법칙이 작용한다면 우주의 미래는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우주는 영원히 팽창할까요? 아니면 언젠가 다시 수축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